이제 풀지 말고 얘기를 해봅시다. 꼭 풀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다리를? 내가 보기엔 다 괜찮으신데 혹시 그거 아래 거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다리? 저려요? 일이 좀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한번 계셔 보실래요? 그거 약간 저려요? 마비? 요쪽 아파요? 아니 여기 근육이 땡기죠. 이 다리는 어때요? 다리는 발목 이렇게 꺾이는 부분만. 좀 조금만 더 있다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해질 때까지 있다가. 오늘 그러면은 한 명 빼고 다 많이 다니던 분들, 하시던 분들인데, 저번 주 내가 여기 안 왔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아, 제가 왔죠. 그 전주가 안 왔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러네요. 제가 조금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고개 끄덕끄덕. 상현 씨 많이 아픈가요? 아니요. 근데 전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훌륭하셨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네. 되게 설키스틱하다. 편안해요. 네. 그래, 좋은 일이네요. 관성으로 계실 줄 알았어요. 기쁜 일이네요. 기쁜 일이네요. 근데 예. 이상한 게그 2주 전에 저희 송광사 갔었잖아요. 그뭐 선생님도 보셨겠지만. 맞아.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 그날. 그날은 너무. 나 회장한테 일러도 돼? 상현 씨? 그런가요? 이거 일러. 이러셔도 되는 거. 상현 씨가 제일 먼저 풀었어. 네, 맞아요. 네. 그래 내가 얘기했어. 보은사 꼴찌 이러면서. 그날은 너무 진짜. 그러니까 아니 너무 30분밖에 안 됐었나 그랬는데. 근데 도갑사를 지난주 가서 그 도착한 날 저녁 예보라고 달았는데 갔었나? 맞아. 얘기 들었어요. 되게 빡세게 했다고 도갑사에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저녁 예보 끝나고 그 결과부터 하고 그 20일 또 하고 또 혼자 좀 앉아 있다 갔는데 그때는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날 피곤했어요? 아니, 난 궁금한 게 그날 피곤했어요? 도착했을 때?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좀 막 그 너무 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여유롭다 보니까 그런 피곤한 느낌은 그래? 크게 피곤했다던데? 아니에요? 여행 자차로 갔어요. 자차로 왔구나. 길 많이 안 밀렸나요, 그날? 많이 밀렸어요. 원래 운전을 즐기는 편이에요? 즐기는 편인데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가다가 10시간 걸렸나요? 6시간 걸렸는데.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제가 방면 사는데 경기도 빠져나가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날 저도 보산사 가다가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또 심지어 난 통역해야 되는데 그 왜 긴 주말이라 가지고 엄청 밀리는데 안 밀리는 시간 골라서 갔는데도 엄청 밀렸고 내가 기억이 나는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내가 도갑도 몇 번 가봤거든요. 심지어 주지스님 알고 있어요. 저 아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조계종 그나 불교권에서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걸요. 좁잖아요. 근데 그 주지스님이 2년 있는데 그 주지 되시기 전에 심지어 대흥사에서 소임 사기 전에 그 스님이 미국에 오셨었어요. 올라간 얘기 들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위산사 불사 중이었을 때 오셔가지고 도갑사 주지 스님하고 영화 스님하고 고려사 묘경 스님하고 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8년에 여기 한국 왔을 때 그때 저 제가자였는데 대흥사에서 3, 4일인가 그때 머물렀었어요. 스님하고 함께. 네, 그때 그 스님이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푸시고 잘해주셨죠. 그래서 도갑사 여행은 좋았나요? 송광사하고 도갑사 이렇게 기록에 남겨도 될까요? 송광사하고 도갑사가 어디가 더 좋았나요? 제 스타일은 도갑사였어요. 그 이유는? 송광사는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 이렇게 약간 따뜻한 느낌? 네, 따뜻한 느낌. 군인 느낌. 도갑사? 약간 감방? 확실히 좀 산세도 그렇고 좀 약간 군인 느낌? 좀 뭔가 힘이 좀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그 도갑사 거기 마해불산 거기 갔었어요? 석불? 석불은 못 봤어요. 그 도갑사에서 제일 명물이 그건데. 그 산 올라갔을 때. 그게 이제 도갑사 전체에서 가장 명물이 또 가야겠다. 좋죠.
저 스님과 함께라는 2박 3일. 한번 다 같이 계획을 해봅시다. 근데 너무 그때 말씀하시기를 2박 3일 만약에 가시면 좀 하드코어하게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5시간? 네,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도갑사에서 갔을 때 느낀 건데 진짜 교통 힘들다. 거기가 자차가 아니면은 너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도를 딱 봤는데 정말 고속도로가 양옆으로 쫙 지나가고 고속도로만 피해갖고 고속도로에서 엄청 이게 멀어요. 그 도갑사. 그래서 그냥 막 진짜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진짜 가기 힘들고 그 광주만 해도 엄청 먼데 거기서도 진짜 한참 완전 진짜 전라도로 쭉 들어가야 되니까 월출산 있는 데인데 대신에 고속도로하고 머니까 되게 더 뭐라 해야지 덜 망가졌다? 약간 근데 그때 대형사하고 도갑사 이런 다니면 느낀 건데 정말 시골에 사람 없다. 두 번째 정말 평균 연령 높다. 정말 길거리에 80대 노인밖에 없었어요, 진짜. 와, 근데 논 같은 게 엄청 많은데 그 막 80대 노인들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나면 진짜 우리나라는 식량난에 어떻게 해결할지 참 조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진짜 그때 되게 놀랐어요. 진짜 80대 노인밖에 없었어요. 그쪽에. 가보셨어요? 그쪽으로? 대형사 이쪽, 완도 이런 쪽. 서울 사람이신가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출가를 미국에서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지방을 거의 안 가봤어요. 저 서울 사람이라.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막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저기 또 어디 가서 창원도 가보고 월출산도 가보고 심지어 장흥도 가봤어요. 장흥에 또 토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보고 많은 가봤는데 하여튼 도갑사가 재밌었다니. 근데 도갑사가 오히려 그런 건 있는데 송강사는 삼보사찰이니까 항상 막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막 스님도 엄청 많고. 그런데 도갑사는 굉장히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주치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뭐 가서 봉사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거 치울까요? 사진 찍는데 잘 나와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리다 말았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제일 힘든 거야. 다리가 아픈 게 뭐 제일 힘들죠.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너무 단순하니까 지능 높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용서, 감사 이런 개념 없고 그냥 무식하게 앉아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앉아라. 아빠도 참아라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뭐 이런 명상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게 명상으로 집중력을 키우는데 아주 탄탄한 기반을 주는 그런 기반이거든. 탄탄한 그런 기반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불교 책 많이 읽어보셨죠? 불교 책에 보면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어떻게 무식해서 잘 생각이 안 난다. 뭐 불교 용어 멋있는 거 좀 몇 개만 말해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뭐 반야신경 이런 데 보면은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죽음도 없고 뭐 생도 없고 사도 없고 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막 말을 막 엄청 많이 해갖고 막 풀고 그거는 그냥 뭐 듣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그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상태가 되려면은 처음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내가 딱 앉잖아요. 초심자가 딱 앉으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기존에 하던 생각이 들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더 앉아있다. 안 풀고 성공했어요. 안 풀고 있다.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제 나이가 이때까지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가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말고 오늘의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별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했을걸요 뭔가는? 아프다 뭐 이런 거? 이게 아프니까 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다
안다고 해서 굳이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이 있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별 생각 없었는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뭐라 해야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되게 착각 중에 하나가 별 생각 없는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계속 명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알게 돼요. 내가 생각 얼마나 많은지.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신기해. 왜냐면 항상 생각을 하니까 명상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항상 생각을 하니까 명상할 때도 내가 생각이 있는지 잘 감지가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막 해서 오래 앉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막 그런 게 더 많이 자각이 되기도 하고 또 더 깊숙이 있는 아주 미묘한 생각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초심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막 불교 용어 멋있는 거 많이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막 되게 막 뭔가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뭐 설명할 때 뭐 용서하는 막 어떻게 아까 얘기 뭐 어떻게 했죠? 뭐 용서를 못 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거든요. 가장 곧바른 길이고 정말 효과가 뛰어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기반을 다져가지고 처음에 그 1단계가 잡념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잡념을 줄이려면 얘기했듯이 아픈 생각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정신 집중이 되거든요. 이상해요? 아니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뭐 명상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저도 좀 멋있는 것도 얘기해보고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실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시작하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명상 혹시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소식관 어땠어요, 효과가? 그때 정신병 걸린 줄 응? 알았어요. 정신병 걸린. 수식관 때문에 정신병 걸렸어요? 그게 아니요 이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시험 문제 같은 게 다 알아줘요. 에? 시험 문제 같은 게 다 알아줘요 답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 그냥 저는 고등학교 때 애들이 저 공부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냥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 이렇게 끄덕이고 누워서 눈 감고 맨날 이런 것만 봤는데 성적은 좀 잘 나왔는데. 그 명상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냥 보면. 와, 되게 좋다. 우리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요즘도 돼요? 원래는 그 중간에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하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뭐 1, 2, 3, 4, 5번 중에 뭐지? 이러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OMR를 그냥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해서 내 마침을 찍어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 틀고 다 나가는 그런 게 있는. 와, 우리 배우고 싶다. 복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이게 나중에 복권 같은 거 그냥 하면 커서 하면 돈 벌기 쉽겠다고 안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그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 순수한 마음이 되다가 진짜 길이 아니라 아, 그거에 똑같은 모조품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너무 거기 막 이게 우쭐하고 막 그리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목 뒤로 뭐가 붙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그때 로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깝다. 제가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능엄주 여쭤봤던 이유가 그래서 이제 나한테 능엄 좀 물어봤어요? 예. 문자로? 네, 그쵸, 그게 저예요. 뭐 물어봤지? 그 전화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화. 뭐 물어봤어요? 저 기억력이 좀 짧아가지고. 전화 드렸었는데 그때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로 저한테 부재 중에 나와 있어 연락드렸다고 해서 제가 능엄주 그거를 배울 수 있다고 들어서 얼핏 근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능엄주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영화 선생님이 와 있으셔가지고 능엄주 따로 하는 건 없고 그 오대신주만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단톡방 초대. 송상윤 씨, 그쵸? 조심해야겠다. 살기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해드려야겠다. 제가 조금 성깔이 안 좋아요. 그래서 능엄주 배우고 싶으시면은
저희 영어 선생님 미국 가시고 나면은 저희 하거든요. 저기 일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저 말고 다른 스님이 그거 하시면 되고 명상반은 여기 보건사에서 청년회랑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하니까 그거 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뭐 있지? 보건사는 느검주는 안 하죠, 그죠? 느검주에 특히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능엄주 같은 게 신주 또는 만트라 이렇게 부르는데 만트라 수행하는 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밀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 다섯 가지 길이 있는데 크게 교종, 불경 공부하는 거, 선종, 앉아서 명상하는 거, 율종, 계율을 지키고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밀종, 신주를 외우고 그거를 불교용어로 수지한다. 받아서 지닌다. 그러니까 늘 끊이지 않고 하는 거. 그거를 밀종. 그다음에 정토종이 연불하고 정토에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토종 이렇게 있어요. 쉽게 그냥 저 정토종은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정토종은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단계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출가 전부터 참선 쪽에만 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 선 쪽으로만 계속 참선반 하고 해서 그쪽으로 더 많이 배웠는데 아직 연불 쪽은 연불과 정토종 쪽은 많이 알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제 스승님한테 이렇게 들은 거는 있는데 이제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건 좀 부족하고 저도 사실은 만트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친구처럼 명상할 때 맨날 MP3를 꽂고 거의 그러니까 안거 기간에 있잖아요. 우리 선칠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다 계속 듣고 있었어요. 능엄주, 약사주,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망생주, 그 다음에 대비주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었어요. 좋아해서. 능엄주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정신이 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불로 바꾸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감각이 더 예민해져서 어떤 식으로 예민해지냐면은 지장이랑 같은 거를 이렇게 읽고 함박스테이크 같은 게 급식으로 나오면은 그걸 못 먹어요. 입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너무 독해서 못 먹어요. 그게 이제 안 느끼 그 정도로 이게 되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독송을 하고 못 먹는 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럼 안 먹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제 그때는 고등학생 때니까 옛날 일이에요? 예, 그쵸.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연불로 이제 바꿔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오대산 교수님이 인과에 대한 책을 보고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쵸. 그래도 이제 정토종 쪽이랑도 이제 저는 거기도 가서 이제 철야 연구 이런 것도 해보고 어디서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 그때 당시에 연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하나 또 갈리더라고요. 선두대사님 정토종 해가지고 일심불란을 해서 해야지 뭐 왕생을 하냐 아니면 일심불란을 하지 않고 열품만 해서 왕생을 하냐 이것도 해석이 일심불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일심불란을 하지 않고 열품만 연구를 해도 왕생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남한타불 연구를 하면서도 저랑 안 맞는다고 느낀 게 저는 정토에 갈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요? 또 와서 그럼 어떻게 달라고요? 아니 정토에 가려면 한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죠. 아니 누가 정토에 가려면 한이 없어야 되는 누가 그래요?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해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정토에 가려면은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떠나면은 이 정토로 갈 수 있는데 내가 가겠는데 근데 아무리 여기 만약에 아미타불청이 와서 너 일로 와서 타라고 해도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알죠? 그냥 모르죠. 본인이 모르니까 여기 있겠죠. 정토에 있겠죠. 알았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 이미 정토에 갔겠죠.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니 정토에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정보가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스스로 뭔가 생각이 있는데, 저렇다 아니라 제가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여기에 한이 있으니까 정도로 가면은 이제 그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확실치 않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첫 번째로, 저도 정토를 잘 모르긴 하지만, 잘 아는 분의, 그러니까 잘 안다는 거는, 정토종의 가르침을 줘도 된다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 선화상인이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선종의 맥이 있고 정토종의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종의 맥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아는 뭐 부처님이 마아가서 뭐 안한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육조대사 예? 그런 이렇게 선종의 맥이 있고 전토종에는 또 정토종만의 그 맥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거를 조사 스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 외의 사람들은 확실치 않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읽고 듣고 하면 그거는 맞아요. 100%. 근데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전빵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되게 이게 위험한 게 내가 이걸 알았어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불교를. 한 가지 요즘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미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있고 한국은 한국만의 문제가 있거든요. 명상만을 해보니까 미국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불교를 몰라가지고 생소하니까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은 기반 구성이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 개념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개인주의 사회라서. 오케이? 근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불교가 오래돼가지고 맞는 것도 알고 잘못된 것도 알고 있는데 맞는지 틀린지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저께 어떤 스님이 오셔갖고 상담을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선방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고민인 거예요. 자기가 한철을 가서 해봤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 그분도 능엄주 하시는 분이에요. 능엄주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트라는 원래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거를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아주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분이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몰라갖고 옆에 있는 스님도 물어보고 자기 은사 스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 요점은 정토 뭐 가고 싶던 안 가고 싶던은 다 자기 자유인데 만약 명상을 배우고 싶다면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불교에는 다행히 선종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인정받은 조사 스님들이 있고 정도종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그런 조사 스님들이 있다라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정토종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인정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중국 선화상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대승불교를 전파를 하셨는데 서양 사람한테도 그 연부를 가르쳐 줬어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정도 좀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 참고하시라고 혹시.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하는 베이스가 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고 저 사람도 자기 주장이 있고 다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읽고 난 정도 좀 관심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로 이해한 사람 것을 듣고 읽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저도 사실은
처음 참선 배울 때 연불 관심 없고 정도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저런 왜 왜냐면 저도 나이가 젊은 층 본인보다는 많지만 나이가 저분보다 많지만 정도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참선을 해서 계속 발전하면서 나중에 더 오히려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관심이 생긴 게 내가 꼭 정토를 가고 싶어서 생긴 건 아니고 수행하면서 출가를 하고 나서 내가 명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마음이 이렇게 좀 뭐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제 경험상.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리고 결론은 능엄주를 그래서 관심이 생긴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도전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됐죠? 정토전에 관심 없어서 이제 그때 밤 새워서 이제 아미타불 기도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그 백성목 선생님 금강경 거기에 인연이 닿아서 거기서 많이 배웠죠. 거기 한 5년 좀 넘게 배웠나? 이제 거기서는 이제 금강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그 미륵균 일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줬거든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근데 이 능엄주에 대한 거는 어쨌든 예전에 그때 무대중가슴인가 이런 거 책을 읽고 했을 때 이건 나중에 꼭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요? 능엄주? 네.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경 씨는 뭐 질문 있으세요? 안 풀었죠? 우리 4시까지 같이 해봅시다. 저도 근데 되게 관음칠하고서 엄청 편안해졌어요. 관음칠, 사실은 7일 동안 관음칠하면서 법문품하고 관음보살 연부를 지금 7일째 했잖아요. 오늘 끝났는데 정말 솔직하게 저 저녁 예불 딱 2번 들어갔어요. 7일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 안에 법당은 못 들어갔어요. 통역만 하고. 내가 이번엔 꼭 법문품 한 번만은 꼭 들어가고 싶다. 나도 배워야 된다 이랬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계속 상담하느라고 사람 통역하느라고. 근데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그 통역하면서. 특히 아까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들은 되게 심각해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법이 많아서 그런지 통역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상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명상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그치, 화준 씨? 네. 근데 그런 고통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화준 씨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그러는데 화준 씨도 그렇지만 왔을 때 되게 막 너무 힘들다. 근데 자기 문제만 막 보이고 다른 사람 다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모르니까 혼자니까. 그쵸? 그때 왔을 때 막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막 사람들 힘들게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은사님이 막 듣다가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다 정상 같은데? 막 이래요. 막, 다 정상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명상을 하니까 더 막 괴롭다, 막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라온다, 또 뭐, 잡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상현 씨도 그래요? 저는 잡념은 많은데 원래 옛날보다 더? 뭐 옛날부터도 그랬죠. 이거 하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거 하고 더 많아졌어요? 아니면 하고 줄었어요? 하고는 계속 있고. 근데 저는 그 화준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온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내가 생각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상현 씨는 좀 화준 씨랑 케이스가 틀린 게 이미 기도를 했잖아요, 많이. 천수경도 외우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천수경 처음에 하거나 이런 기도 불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거 하는 동안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실 뭐 힘들었었죠. 근데 그때는 막 생각이 올라와서 괴롭고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에?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괴롭긴 했었죠.
어떤 게 괴로웠어요? 그냥 뭐 저의 잘못된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대방한테 피해를 좀 줬다. 기도하는 동안 아니면 그냥 평소에? 평소에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기도를 했던 건 사실 뭐 그런 괴로움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어서 사실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근데 그게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니까 아직도 불교인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런 정리되는 과정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의 부류가 틀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막 칼 같은 거. 조금 그런 거, 저쪽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친 거. 그러니까 생각의 종류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가 명상을 하면 보통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가장 거친 잡념이 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불편한 거를 아까 화준 씨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했듯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결과부자라면 그게 좀 가속화가 되니까 되게 힘든데 되게 또 관찰 사항 중에 한국인들은 보통 불교 사찰에 가서 이런 기도나 절 수행을 이미 많이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이미 거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천주교인 같은 분들 이렇게 시켰을 때 그 거친 생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가려면 더 좀 강도 높은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5시간씩. 그렇죠. 그래서 민경 씨도 처음에 했을 때 3시간, 5시간 앉고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자각이 생기거든요. 원래 예전보다는. 그때 이제 의논을 하고 아니면 뭐 더 빡시게 한다든가 그냥 무조건 빡시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 어떤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때 이제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한번 어땠어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명상 좋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뭘 많이 아팠어요가 많이 좋은 거예요. 오늘 아프지 않고 우리 좋았습니다. 네? 오늘 안 아팠어요? 적당히 늦게 제가 와가지고 아. 많이 못했으니까 적당했습니다. 잘 앉으시니까 한번 매일 앉아보세요.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민정 씨는 어땠어요 오늘? 민정 씨는 뭐 그동안 그래도 한 6개월 했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한 4개월, 5개월? 그죠? 그래서 본인 생각에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아는데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 분위기가요. 그죠? 송강사 이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 느낌의 경험상 어때요? 이렇게 아프고 많이 울고 했는데 뭔가 본인한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이 잘 풀려요. 되게 기복신앙적이다. 젊은 사람이 희한하다. 그리고 목을 끌어다 쓰는 것 같아서 영상 열심히 해야겠다. 복을 땡겨 쓰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잘 되니까 좀 영상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헬스를 먼저 주시고 땡겨 감는 느낌. 근데 근데 그런 거 말고 명상으로 본인이 이렇게 뭐 생각이 줄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정리가 된다든가? 아직도 생각을 미친 듯이 하나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생각 많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다 이렇게 살지 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 얘도 진짜 생각 많다. 이런 거 뭐라 그러나? 개구리가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해야 되나? 스님이 저를 볼 때 저런 거였구나 이게 요즘 자주 보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 저 사람 생각 많다라는 것도 생각인 거를 알아채고 빨리 멈춰야 돼요. 그렇지. 그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네. 그럼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민정 씨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또 모르죠. 오케이? 뭐 그러네. 그러고 있었구나. 나만 생각 많은 게 아니구나 이거를 좀. 그래서 좀 안심이 돼요?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 생각에는 완전 카오스 상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민정 씨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와 진짜 이 여자는 굉장히 카오스 상태에 있구나. 심각하다. 그러니까 남이 많다는 게 안 보일 정도로 생각이 많은 거였죠. 그때는. 근데 이제는 그 정도 보일 정도는 생각하는 거죠. 명료해지고 약간 맑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하려면 저 사람 진짜 생각 많다. 내가 생각하고 있네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하여튼 그렇고. 아니 근데 저기 봉석이가 민정 씨가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좀 차분해졌다고. 둘이 열심히 경쟁해야 될 것 같아. 봉석 씨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 오빠가 해주는 뭔가 말을 탁탁탁 다를 때가 있어요. 아, 되게 진심으로 해주는 말이구나. 되게 상대방 아끼는 마음은 있어, 봉석이가. 챙기더라고. 원래 이게 있는 것 같아. 상대방을 챙기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착한 마음에 사는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하죠. 서로. 그리고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챙겨주려는 마음이 산 건데 잔소리만 겉에만 보이니까 서로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맨날 부닥치고 싸우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돼. 문서 오빠 맨날 좋은 말 해주는데 별로 안 듣다가 아 시끄러 이러다가 풀스테이 하고 나서 정화된 다음에 그런 말 딱 해주니까 훅 잡는 거예요. 아 이제 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관찰해봐도 뭔가 챙겨주려고 하는데 내가 번뇌 상태에 있으면은 잔소리로 들리고 기분 나쁘고 굉장히 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자기도 잘못이 많은데 뭐 나한테 저소리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근데 내가 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약간 꼬아 생각하는 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말을 들어도 이 이브일 거야 이러는 거 있었는데 요즘 그런가 보다. 그 말인가 보다 뭔가 그대로 이렇게. 좀 더 여과 없이 약간 긍정적인 변화네요.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주 5회보다는 7일이 나을 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민정씨. 근데 좀 편안해졌어요, 얼굴이 많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있어서 젊은 분들하고 많이 명상을 하게 돼서 좀 재밌는데 어릴 때 20대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상대 남자가 남자를 사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응? 왜요? 나 미국 사람이잖아. 하여튼 왜 여자가 여자를 사귈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를 사귈 수도 있고 뭐 이성이 사귈 수도 있는데 20대 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다가 잘 안 되면은 항상 거울을 보면서 더 이뻐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쪄서 그런가? 좀 더 이렇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거, 옷을 더 이쁘게 막 이렇게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생긴 걸로 끌리는 건 진짜 단기간이고 사람이 오래 사귀려면 정말 편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난 민정 씨를 만났는데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저렇게 카오스 상태면은 어떤 남자가 저걸 받아줄 수 있을까? 명상을 열심히 시키면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때? 빨리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명상을 시키면 딱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뻐지고 잘생기지고 성격이 차분해져서 애인 잘 만나서 사라지는 경우.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사랑이 꽃피잖아. 거기 가면은 사랑과 희망이 꽃피는 곳으로 가야지. 하여튼 그러다가 헤어지면 또 절로. 저는 사랑이 안 꼽히는 거지. 몰라. 하여튼 꽃필 수도 있는데 봉헌사는 꽃핀다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계속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발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데이트 안 하고 계속 절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좋아지면 이렇게 사라지고 교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은 더 그렇죠. 교회가 많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분발합시다. 아무리 이뻐도 성격
이렇게 녹음하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지랄 같으면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거를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텐데. 알았죠? 우리 스님이 요즘 젊은 사람이 너무 애를 안 난다고 네 명만 낳으라고 항상 그러시더라고. 불교 씨앗을 심은 아기 넷? 뭐 이러면서 많이 낳아라. 노령화가 심하니까. 하여튼 그렇고 승대 씨는 오랜만에 봤는데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기 넷? 결혼해서 분발해야 되겠어요? 또 뭐 저기 오랜만에 오셨는데 선배님은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없어요? 이제 하나인가요, 애기가? 셋 더 낳아야 되나요? 하나로 족하신가요? 족하진 않은데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아, 예. 나이가 있어서. 또 뭐 궁금한 거 더 없어요? 복 짓는 방법. 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오래 같이 알고 지내거나 뭐 이렇게 많이 만났다 그러면은 그 특정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복을 짓는다 그러면은 불교 개념으로는 복을 짓는 데는 응? 응? 근데 복을 짓는 일반적인 거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10선행이라는 게 있어요. 나 요즘에 진짜 불교 많이 배우지 않았냐? 내가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다. 불교 용어를 알다니. 10선행이라는 게 왜 10선행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아요? 10선행 찾아봐야겠다. 10선행이 10가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제가 기억력 안 좋아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근데 대충 알겠어요. 저도 알면 좋으니까 한번 볼게요. 10선행이라는 거는 동작, 언어, 생각,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론적이니까. 그래서 선화상인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왜냐면 잘못하면은 말만 하고 이론이 되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똑같은 1시간을 써도 똑같은 10,000원을 써도 내가 복을 최대한 많이 짓는 게 좋잖아요. 똑같은 투자 대비 ROI를 올리기 위해서. 그죠? ROI? ROI 알아요? ROI? Return on Investment. 왜? 회사에서 쓰는 말. ROI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똑같은 10,000원을 써도 최대의 복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 분들은 되게 복 짓는 그 개념 알잖아요. 절에서 그래서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선화상인이 가르쳐 주신 저희는 그게 있는데 문자기시 부쟁, 문자기시 부시불탐, 문자기시 부시불구, 문자기시 부시부자사, 문자기시 부시부방일, 문자기시 부시부타망어, 문자기시 부시수사무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선화상인 6대 원칙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대부분 내용이 계율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면 되는데 이제 현대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막 지장경을 외웠더니 막 고기를 못 먹겠다. 근데 사실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면 복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저는 근데 계율을 지키면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 되거든요. 각각 케이스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싸우지 않는다. 근데 싸우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물론 살다 보면 싸우겠죠. 안 싸우겠어요. 나도 싸우는데.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왔는데. 싸운 건 아니고 조금 싸울 뻔했는데 하여튼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있어도 참는다. 최대한 노력한다. 뭐 이런 거고 문자기시 부시부쟁 문자기시 부시불탐 탐하지 않는다.
문자기시 무시부고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방해하지 않는다. 그거는 밖에 즐기는 거. 근데 뭐 제가 자니까 적당히 즐기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조절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지 않는다. 또 뭐 있죠?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본문서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했죠? 오늘은 저기 4시에 법회 안 하죠? 저희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작을 할 때도 동작? 신업, 그러니까 몸을 하는 업이 있잖아요. 나쁜 업보다는 좋은 업. 그러니까 뭐 누가 나가려는데 문도 열어주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복이고 예를 들어 절에서 누가 왔는데 뭐 길을 찾는다 이런데 착하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복이고 말도 좀 더 친절하게 생각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나도 좀 더 이렇게 연부를 해서 좋은 생각으로 이끌고 되게 식상한 얘기한다 그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불살생 불투도 잘하고 계신데요. 불투도 불싸움 어려울 수 있겠다 젊은 사람이라 불망어 불양설 막 이간질하지 않고 네,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되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선화상인의 종지라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율을 딱 지키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쉽게 선화상인이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래요. 네네. 저도 사실 수행하면서 그 종지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네. 복 짓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덕이 많은 스승님을 찾아가서 그 도량의 일을 도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식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친절한 척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자비로운 척할 수 있고 좋은 일 하는 척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상태가 항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근데 아주 덕이 많고 덕행을 많이 하는 어떤 스승님, 스님일 수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깨달은 사람.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알잖아요. 가서 여기가 추구하는 게 정말 사리사욕인지 그 도량이 정말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하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가서 더 많은 덕행을 많이 하는 스님이 있으면 그 스님의 일을 돕는 것이 내가 혼자 덕행을 하거나 내가 혼자 복을 짓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자르니까. 저 같으면 그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응? 그쵸. 그리고 그거는 ROR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들여서 복 짓는 것보다 큰 스승님, 정말 덕 있는 스승님 아래서 그분이 하는 일을 도우면은 이윤이 좋아요. 알겠죠?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제 출가 전에 착한 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다가도 빠개 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큰 스승의 일을 돕다 보면 그런 데서 많이 배우게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스승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스승님은 이런 답을 갖고 있고 그런 데서 많이 뉘우치게 되고 많이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근데 내가 이제 깨달은 사람을 너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빵으로는
안전방으로 산보의 일을 돕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돕는다기보다 내가 확실치 않을 때는 이런 보험사 같은 데 대승도량이니까 이런 데 와서 일을 돕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